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니카입니다. 네. 오늘 15일이라서 제가 2차 메일을 보냈어요. 그러니까 이제 1차 메일 받아보신 분들은 2차도 있어? 막 이렇게 놀라시는데 네, 제가 2차 메일도 15일쯤 2주 정도 텀을 두고 한 번 더 보내드려요. 네, 지금까지는 보내고 있어요.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힘들어. 네. 어,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또 너무 좋은 메시지들을 다들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요.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매달 매달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니카 신문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제가 참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매달 매달 365일이 스승의 날인 것 같고, 너무 그냥 늘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살고 있어서, 내가 참, 뭐잘 살았구나,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조금 더 열심히 잘 해봐야겠다, 뭐 또 이런 생각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, 내가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아이들을 먼저 이제 키워본 입장으로서 제가 뭐 또 스승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현배맘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지나와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 해도 된다라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남들 다 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다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걸 못 시켜서 막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들.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오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정말로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표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물론 아이들이 잘하고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독려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몰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그 성적표에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, 무슨 뭐 시험 하나 한 과목 못 봤다고 해서 막 엄마가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얘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이건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면서 이미 뭐 결과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, 그거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찍어드린 영상 있죠?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대 라면서 그래 이번에 수고 많았다 라고 얘기해주고,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거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래 라고 얘기해주면서 끝난 후에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,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한자 급수 시험이에요. 진짜 급수 따기 모르겠어요. 아이들마다 어머님들이 시키는 목적은 또 다 다르겠죠. 뭐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키는 거고 급수가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나이 때 뭐 몇 급 막 이런 거를 따라고 하면 아이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뭐 겉은 별 그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경험이 사실은 또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학교에서 그때그때 배우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배우면서 넘어가면 굳이 몇 급이고 뭐 이런 게 전혀 쓸데가 없어요. 중학교 때 뭐 어디에 적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도 뭐 당연히 적을 수 없고요. 그래서 그냥 아이랑 한자를 그냥 평소에 어휘 같은 것들 신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랑 얘기 나누고 사전 같은 거 보는 거야. 얼마든지 좋죠.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랑 그 한자를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지 무슨 급수에 몰입해서 막 연락에 외우고 그렇게 하면 글쎄요, 그 기억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. 물론 뭐 이제 초등학교 때 막 1급까지 가는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또 탄력이 붙어서 그 아이한테 좋기도 하고요. 좋은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힘들어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왜 남들 시키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급수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뭐 급수 시험 강의하신 선생님들이 보시면 또 뭐라 하시겠지만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뭐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억지로 그 급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. 네. 어, 한국사는 사실 초등학교 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.
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막 초등학교 때 막 우리가 막 결판을 내듯이 한국사 급수 시험도 마찬가지로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아이가 정말로 그냥 내가 아는 한국사를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때가 오히려 뭐 고학년,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에도 굳이 너무 많은 범위 뭐 그러니까 또 쉬운 급수는 따봐야 별로 아이들이 금방 또 네, 뭐 쉽게 또 딸 수 있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1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3이 되었을 때 한국사 한번 또 정리해 놓으면 고등 내내 편하니까 그런 의미로 시험을 보는 거는 괜찮아요. 괜찮은데 굳이 뭐 초등학교 때 아이들 막 붙잡고 한국사 시험 본다고 애쓰지 마세요. 네,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때는 그저 한국사와 관련된 책이라든지 네, 그런 부분을 아이들과 계속 그냥 누적해서 접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.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뭐 토익 시험이라든지 뭐 토플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한 적이 없어서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. 그냥 꾸준히 단어 외우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아이들한테 어떤 압박을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. 근데 이제 뭐 또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. 그런 아이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걸 막 바라면서 굳이 그거를 따라고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얘한테 맞는 수준의 레벨의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좋다라는 거예요. 물론 아이가 뛰어나고 잘해서 뭐 그런 거를 뭐 그냥 껌처럼 볼 수 있다 그러면 뭐 상관은 없죠. 상관은 없는데 이제 너무 많은 시험에 아이를 저는 노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물론 시험 보는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이제 중간고사, 기말고사, 뭐 수행평가 보면서도 수없이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내공을 쌓으면 되는 거고 너무 그 외에 네 뭐 시험에 제가 뭐 영재고나 특목고나 이런 아이들 대비하는 거는 빼고요. 예, 그런 특별한 어머니 아이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저는 영재원을 아직도 네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어쨌든 이제 초등 때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영재원 합격했다 뭐 이렇게 저희 아이도 그랬듯이 할 수는 있는데 점점 이제 사실은 그 영재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나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내야 돼요. 그래서 그 결과 위주로 마지막에 조금 네,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뭐 과학고나 뭐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영재원이 필수다 이렇게 막 꼭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글쎄요, 꼭 진짜 필수일지 어떨지는 모두 다 그렇게 코스같이 가는 길이 꼭 내 아이한테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고 이게 내 아이한테 정말로 맞고 유용한가? 아이를 위한 마음이 좀 먼저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 아이가 영재야? 막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재원을 다니게 하지는 마시란 얘기고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도 알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도 알아요. 근데 왜 그렇지 못한데 내 아이가 거길 못 간다고 해서 속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초등학교, 중학교 때 뭔가가 결정이 난다? 글쎄요, 뭐,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결정이 난다라고 믿고, 아이들을 이제 막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의대반이든 뭐든 막 대치동으로 막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고 지금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때 뭔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막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아이에게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 흐르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이를 보면서 그냥 조금씩만 끌어주시면 되는 거. 한 발짝만 앞에서. 근데 너무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그 계획에 아이를 짜 맞추려고 하면 아이는 굉장히 힘들고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굉장한 그 영재성과 독창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 어른들의 어떤 그런 결과를 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
조금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런 아이들을 조금 많이 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사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영재원 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영상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조금은 불편합니다.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까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엄마가 속상할 필요도 전혀 없다. 내 아이는 아직 뭔가 정해진 게 없는, 그냥 아이가 가는 대로,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만 끌어주면 뭔가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. 그리고 뭔가를 많이 집어 넣어주는 게,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많이 넣어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이런 거 다 먼저 알아, 이런 우월감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, 글쎄요, 그게 고등학교까지 가서 그 우월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또 잘 몰라요.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, 그런 초등학교, 중학교 뭐 이렇게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아이의 그런 정신적인 멘탈이라든지 아이한테 뭐 문제가 없나, 그리고 아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,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접해주게만 하셔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, 많은 시험에 아이를 굳이 많이 무슨 급수 따기 뭐 몇 급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, 몇 점이야,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아이 스스로 욕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엄마가 끌어주는 게 중요하지, 엄마가 이거 봐 저거 봐 해가지고 보는 거 보다는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아이가 되도록 키워주시는 게 훨씬 더 고등학교 가서 아이의 그런 자기주도성이나 뭐 독창성이든 영재성이든 아이의 그런 생각이 두뇌가 굳지 않고 그때 이렇게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지나고 나서 저는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 영재야, 그리고 지금 뭐 영재원 다니고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내고 있어, 그거 되게 뿌듯한 일 맞죠? 맞고 이렇게 제가 걱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잘 해가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.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영재원 별로 필요 없고, 한자 복수 시험 필요 없고,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어떤 시험도 보지 않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거보다는 엄마랑 집에서 책 읽고,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하고,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아이는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,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지만 꼭 그 아이가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, 여러분. 아주 많은 거를 아낌없이 엄마가 주더라도 고등학교 때 가서 아이가 그 부담감에 자기가 잘해야 되고, 이제껏 잘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아이가 놔버리는 경우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재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언가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다? 그러면 사실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찾아가면서 자기가 궁금한 거를 하고 싶어 한다. 내가 이거 엄마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날을 좀 기다려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래서 뭔가를 꼭 화려하고 다양하게 뭔가를 뭐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무슨 상장을 받고, 초등 때 뭐 저도 뭐 수없이 많은 상장을 받았는데요.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진짜 그냥 부담 없는 마음으로 한 대회도 있지만, 솔직히 너 여기서 이 결과를 바라고 너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독촉하는 경험 반드시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안 한다고 해도 그거는 엄마의 욕심이라서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못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저도
몇 번 그래봤던 것 같고, 그런 엄마들도 저도 많이 보고, 결국 고등학교 때 가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면서,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하지 않아도 됐었구나라는 이야기들을 모든 게 끝나고 나서 함께 많이 나누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,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향이 맞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, 내가 하는 방향이 약간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,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을 거야. 내 아이는 내가 아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, 아이가 좋아하는 걸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책을 읽게도 해줄 시간도 좀 주고, 뭔가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못 주고 딴 걸 하라고 자꾸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, 조금만 뒤에서 한번 엄마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, 내 아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니? 하고 한번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도 잔소리처럼 또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, 진짜 여러분 별 필요 없습니다. 네.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면전에다 대고 제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, 엄마가 너무 열심히, 아이가 너무 빠지는 거, 이런 것들을 조금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행복한 스승의 날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